김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산업기사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트 4 식품미생물학 부분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가장 적합한 곰팡이겠죠? 곰팡이 속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설명을 같이 볼까요? 양조공업에 대부분 사용되어진다. 양조공업은 뭔가요? 양조공업은 미생물이나 또는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공업을 양조공업이라고 합니다. 발효에 사용되어지는 곰팡이를 의미하고, 두 번째, 발효에 사용되기 때문에 당화효소와 단백질 분해 요소 등을 가지고 있겠죠. 세 번째가 중요한 힌트인데, 균총의 색깔로 구분이 되고 백국균, 황국균 또는 흑국균입니다. 흑국균으로 나누어지는 거. 이건 바로 아스퍼질러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황국균 뭐였죠?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 흑국균은요?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널리 분포되어 있는 곰팡이로 균사에는 격벽이 있다. 격벽은 뭐였어요? 이렇게 균사가 있으면 그 안에 핵이 있었습니다. 이 핵을 나누는 벽이 있는지가 없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이 벽을 격벽이라고 불렀습니다. 격벽이 있으면서 백국균, 황국균 또는 흑국균을 불리우는 건 아스퍼질러스 속에 해당되는 곰팡이로 발효에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고체 배지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배지는 액체 배지도 있고요, 고체 배지도 있어요. 고체 배지는 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흔히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이 페트리 디시 안에 아가와 함께 잘 부어주는 배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배지를 평판 배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평판 배지로 만들 수 있지만 좀 기울여서 사면 배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평판 또는 사면 배지로 만들 수 있고, 미생물의 순수 분리에 사용이 됩니다. 또는 미생물을 보관하거나 이동 시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체 배지는 균의 운동성 유무와는 관계가 없어요. 운동성이 있다고 배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운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체 배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균의 운동성 유무와 관계 있는 실험 배지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빵 효모를 생산하기 위한 배양 조건으로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에 대한 효모로 뭘 쓰죠? 맥주에 대한 효모 같은 걸 쓰죠. 어떤 거예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라고 하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라고 하는 효모를 사용합니다. 이 효모를 잘 배양해 줘야겠죠. 효모를 많이 만들어 줘야 나중에 발효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배양 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효모의 배양 조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빵 효모를 생산하기 위해서 혐기적 조건이 필요하대요. 아닙니다. 이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지에는 호기적인 조건에서도 잘 자랄 수 있어요. 꼭 혐기적 조건에서 키울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당의 농도를 가급적 높게 유지시켜야 되는데, 가급적 높게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유지를 시켜야겠죠. 너무 당이 높으면 효모가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 가장 적합한 배양 온도는 25도씨에서 30도씨가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잡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pH를 3 이하로 유지하면 어떻겠어요? 효모가 배양되기 어렵겠죠. 그럼 효모는 어떤 pH에서 잘 배양돼요? pH 4에서 5 또는 pH 5에서 6 이 정도의 약산성의 배양 조건에서 잘 배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가장 적합한 배양 온도는 25도씨에서 30도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64번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이 부분은 우선은 문제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빵 효모 발효 시 발효 1시간 후에 효모량이 10의 3승으로 나와 있고, 발효 11시간 후에 10의 3승이라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아마 이게 처음에는 10의 2승이었다가 나중에 10의 3승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발효 시간이 처음 1시간일 때는 효모량이 10의 2승, 그러다가
11시간이 되니까 그럼 10시간 차이죠. 10시간 더 배양을 해줬더니 10의 2승 구람이었던 효모량이 10의 3승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때 지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exponential moduluus라고 하는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푼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혹시 더 정확한 풀이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xponential 우리 어떤 거 쓰죠? 요 exponential 2라는 개수를 쓰죠. 이 2에 지수개수 m을 곱했더니 얼마가 늘어났대요? 10배가 됐죠. 자, 10배가 됐대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m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m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자연 로그 ln을 취하면 되죠. ln을 취하면 이거는 ln 2의 m이고 이거는 ln의 10이 됩니다. 자, ln 2는 1이니까 이거는 m으로 빠지고 m은 ln 10이에요. 자, ln 12 값이 2.303 정도 됩니다. 답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뭘로 나눠줘야 돼요? 우리 배양한 시간 10시간 동안 배양했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따라서 0.230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었는데 우선은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 또는 풀이 과정이 정확한지는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라도 수정해야 될 거 다시 바로잡아야 될 게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까망베르 치즈 숙성에 이용되며 푸른 곰팡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푸른 곰팡이라고 불리우는 건 뭐예요? 바로 페니실리움입니다. 페니실리움이 푸른 곰팡이라고 불리죠. 정답은 1번이고 그럼 아스퍼질러스는 무슨 곰팡이라고 불러요? 누룩 곰팡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지는 문제 젖산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젖산균은 유산균 같은 말이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요구르트 제조 시에 이형 발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형 발효는 뭔가요? 우리 발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형 발효가 있고 이형 발효가 있었습니다. 이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는 동형 발효가 있고 이형 발효가 있는데 동형 발효는 뭐만 생산하는 거? 젖산 또는 유산만 생산하는 게 동형 발효고요. 이형 발효는 젖산, 유산 외에도 알코올이나 또는 초단을 생산하는 게 이형 발효였습니다. 그러면 이형 발효 젖산균을 사용하면 초산이 발생이 억제될까요? 아니면 생성될까요? 생성되겠죠. 1번이 이상한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이런 젖산균의 특징은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이 음성입니다. 자, 이 카탈레이즈 활성이 없고 김치나 침체류는 뭐예요? 침체류는 여러분이 많이 식당에서 많이 먹는 배추나 절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김치나 침체류의 발효에 관여합니다. 관여하겠죠, 유산균이. 그리고 이런 유산균은 박테리오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장내에서 유해균,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기출문제에는 아무래도 오타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문제를 같이 보시면 대진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대진균이라는 거는 식품미생물에서 여러분이 보신 적이 없겠죠. 대진균 아니고 아마 대장균일 거예요. 대장균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장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균의 특징을 잘 알고 있죠? 대장균은 우선 그람 음성균이죠. 그람 음성균입니다. 맞는 설명. 산소가 있든 없든 잘 자랄 수 있죠. 통성, 혐기성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을 보시면 포자를 형성하나요? 대장균이 포자를 형성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균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요. 포자를 형성하는 건 뭐가 있었어요? 바실러스나 또는 클러스트리디움이 있었습니다. 당을 분해해서 가스를 생성한다. 당을 분해해서 가스를 생성합니다. 대장균은 뭐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대장균군의 하나의 일종이죠. 대장균군은 젖당을 분해해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포자를 생성한다는 게 엉뚱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각 효모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효모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오타가 조금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1번에 요 효모는 이름이 아마 스포로 볼로마이시스라고 하는 효모를 쓴 것 같아요. 스포로볼로마이시스라고 하는 효모는 사출포자 효모입니다. 사출포자 효모라는 건 우리 포자를 분산의 형태로 이렇게 떼어내서 생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나와 있는 로토툴루라라고 하는 효모는 유지 생산 효모입니다. 유지를 생산할 수, 유지는 뭐죠?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효모. 또 이 로도툴루라라고 하는 효모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적색의 색소를 분비할 수 있어요. 적색의 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효모라고 부르냐면 적색 효모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스키조사카로마이시스 속은 분열법에 의해 증식되는 효모가 맞고, 네 번째 칸디다 속은 적색 효모로 나와 있는데, 자, 앞서 적색 효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2번에 나와 있는 로도톨루라라고 하는 게 적색 효모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9번 문제. 세포벽의 역할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균의 세포벽은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면서 여러가지 역할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세포 내부에 높은 삼투압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요. 또 세포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죠. 세포벽 성분에 의해 세균 독성이 나타나나요? 나타납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꼴라이 5157H7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O와 H는 각각 균체 항원 그리고 편모 항원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H 편모라는 건 꼬리를 이야기하죠. 편모에 붙어있는 항원 중에 7번째를 의미하고요. 균체 항원의 이 균체는 세포벽을 의미합니다. 세포벽에도 여러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항원이 있는데 5157H7은 이 균체 항원 중 157번째를 의미해요. 따라서 세포벽 성분의 세균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은 맞는 설명이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전달계가 있어서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건 세포벽은 아마 아닐 텐데,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설명인가요? 자, 세포 중에 어떤 부분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바로 세포막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가 있어서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하는 건 바로 세균의 구성 성분 중 세포막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김치의 발효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김치 발효와 관련된 유산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는 유코노스탁이 있고, 또 나와 있는 락토바실러스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유산균이 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류코노스탁 메센테로이데스라고 하는 2번으로 나와 있는 건 초기에 관여하는 유산균이고, 1번에 나와 있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일 텐데, 플란타룸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바로 후기에 김치의 신맛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액체에 배양했을 때 증식 곡선의 순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액상에서 배양시키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따라서 증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난자라다가 확 자라다가 멈추었다가 죽어요. 자, 이 각각의 기간을 우리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유독이라고 합니다. 자라지 않는 시점, 그 다음에는 대수적으로 자란다고 해서 대수기라고 부르고, 대수지 아니고 대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상에 올랐죠. 정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엔 죽습니다. 죽는 걸 사멸한다고 하죠. 사멸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순서를 통해서 미생물이 자라게 됩니다. 정답은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사멸기에 해당되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곰팡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가근과 또는 포복지를 가지고 번식이겠죠? 번식하는 곰팡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근하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곰팡이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에 주문제를 봤으면 라이조푸스를 어렵지 않게 떠올렸을 거예요. 라이조푸스가 일단 정답이고, 그러면 포복지는 뭔가요? 포복지는 우리 라이조푸스 공부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포자 형성해서 증식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줄기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이 영양 배지에 만나는 부분 뿌리같이 생긴 걸 가근이라고 불렀는데, 이 옆에 기는 줄기라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이거를 포복지라고 합니다. 기는 줄기라고 부르는 걸. 자, 따라서 라이조프스는 포자낭 포자에 속하며 가근도 가지고 있지만 포복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내생포자입니다. 내생포자와 내생포자 그리고 영양세포의 특성을 비교했을 때 영양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균, 이렇게 생긴 세균은 영양세포에 해당이 돼요. 이 영양세포가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특히 어떤 경우에 바실러스 세레우스나 또는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엔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갑옷을 입게 됩니다. 갑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거를 내생포자, 영어로는 엔도스포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내생포자는 증식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균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 버티는 단계입니다. 영양세포는 증식하는 단계예요. 균수를 개체수를 늘리는 과정이에요. 영양세포는 내생포자에 비해서 효소 활성이 높습니다. 효소 활성이 높아야 증식을 할 수 있겠죠. 열 저항성은 버틸 수 없으니까 낮아요. 라이소자임에 대한 감수성이 있습니다. 감수성이 있다는 건 라이소자임을 처리했을 때 죽을 가능성,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정답은 3번이고, 건조 저항성은 낮습니다. 즉 영양세포는 저항성은 낮고 효소 활성은 높아서 증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페니실리움, 중요한 곰팡이 중 하나죠. 푸른 곰팡이, 아스퍼질러스, 마찬가지로 중요한 곰팡이죠. 누룩곰팡이 속에 중요한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페니실리움과 아스퍼질러스는 굉장히 중요한 두 곰팡이인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떤 거냐면 아스퍼질러스에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아스퍼질러스는 이렇게 바깥쪽에 포자를 형성해서 생식을 하고, 그 밑에 분생자 병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밑에 균사라고 하는 부분과 이 분생자 병이 연결되는 부분에 뭐를 가지고 있냐? 족세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병족세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T자로 형성된 거로 분생자 병과 연결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병족세포라는 게 아스퍼질러스에만 있고 페니실리움엔 없습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답은 병족세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항원성을 갖고 있어 백신 제조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어떻게 그리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러스는 이 안쪽에 RNA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걸 캡시드라고 하는 게 싸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항원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단백질 부분이에요. 따라서 백신 제조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주된 성분은 4가지 중에 단백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당류 중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 발효시킬 수 없는 것을 물어봅니다. 사카로마이시스에는 가장 대표적인 발효 효모로 여러가지 당을 발효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도 발효시킬 수 있고요. 글루코즈입니다. 메가당 말토오즈 또는 설탕, 수크로우즈를 발효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유당은 발효시킬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유당은 사카로마이세레비시에로 발효시킬 수 없습니다. 자, 세균에만 기생하는 미생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세균을 호스트로 갖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이름이 뭐였어요? 정답은 2번 박테리오파지였어요. 전에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는데, 박테리오파지는 아까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거 박테리오파지는 나노미터 단위로 훨씬 세균보다 작고요. 세균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세균에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발같이 생긴 걸로 부착이 돼서 요 박테리오파지가 세균 꼬리를 가지고 있겠죠. 세균을 호스트로 해서 요 안에 있는 RNA를 집어넣게 돼요. 자, 이러한 바이러스를 뭐라고 불러요? 박테리아에만
호스트로 가는 거 박테리아를 호스트로 갔기 때문에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8번 문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병행 복발효주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발효주는 크게 복발효주와 단발효주로 나뉘었습니다. 복발효주는 당화와 발효가 둘 다 일어나는 거, 단발효주는 당화가 일어나지 않고 발효만 일어나는 걸 의미했습니다. 복발효주에는 뭐가 있었어요? 청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도주도 있었고, 그리고 맥주도 있었습니다. 포도주는 정정하겠습니다. 포도주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단발효주에 해당이 돼요. 포도주의 경우엔 당화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화를 시킬 필요가 없고 단발효주에 해당되고, 청주와 맥주가 복발효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복발효주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병행이 있고요. 단행이 있어요. 단행은 당화가 일어난 다음에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뭐에 해당이 되냐면 맥주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단행 복발효주예요. 반면에 청주의 경우에는 병행 복발효주입니다. 병행이라고 하는 건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정답은 1번 청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식용유무로 사용되는 SCP 생산균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효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병원성 나타내는 효모 하면 딱 생각해야 될 게 캔디다 속입니다. 여러 가지 효모 중에 병원성을 나타낼 수 있는 효모는 캔디다인데, 캔디다 중에서도 캔디다 알비캔즈라고 하는 효모가 병원성을 나타내서 캔디다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캔디다 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장균군을 검출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당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장균군은 그럼 음성균으로 어떤 특징이 있죠? 젖당을 발효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답은 락토우즈, 젖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 6월 6일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